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평범한 여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이지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 그 자체를 살아왔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 때문에 말입니다. 장남이 대들보다 부모가 없을 땐 장남이 집안의 가장이다. 위와 같은 말을 자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려나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 역시 저처럼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라며 울분을 토했지만 저희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야말로 저희한테 피도 눈물도 없이 구셨죠. 다른 건 몰라도 니들 큰형네보다는 결혼식을 약소하게 했으면 한다.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 큰형네가 뭐 형편이 얼마나 넉넉하니? 그런데 너희가 거기다 대고 우리 잘났다고 결혼식 좋은 데서 하고 작은 애 너 드레스다 뭐다 니 큰형보다 예쁘게 장만해봐. 그럼 걔네들 속이 좋겠냐?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며 지인들 와서 보고는 아마 저마다 한 소리씩 할 거야. 이 집안은 장남내가 비실비실해서 차남내보다 못한다고. 아유 상상만 해도 싫어. 자고로 장남이 집안에서 우뚝 서야 그게 집구석이 잘 돌아가는 법이야.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도 딱 그러셨다. 응? 장남이 집안의 대들보야. 그게 제일이라고. 장남 길을 살려줘야 집안이 잘 사는 거다. 우리가 언제 결혼하는데 엄마랑 형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전부 다 나랑 이 사람이 모아둔 돈으로 하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 처갓집에서 도와주셨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를 형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거야?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형네가 왜 결혼을 약소하게 했는데 형이랑 형수가 결혼하기 전에 애 가져서 사돈 어른 댁에서 그거 창피하다고 대충 작게 하자고 하셨던 거잖아. 엄마 제발 좀 적당히 해. 어? 어머머머 이놈 말하는 것 좀 봐. 너 대체 언제 철들래? 어? 내가 누누이 말했지. 너는 네 형을 존중하는 거 좀 배워야 한다고. 하여간에 지 안 사람들의 앞에서 벌써부터 네가 이렇게 네 큰형을 무시하면 네 안 사람이 뭐를 보고 배우겠냐? 아유 속 터져 정말.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장남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남편이 자기 엄마와 형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늘 들어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었죠.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저렇게 간섭을 하고 부딪혀왔으니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정말로 아주버님네 내외가 돈이 쪼들려서 혹은 돈을 아끼기 위해 결혼식을 어쩔 수 없이 약소한 것처럼 들리죠. 꽤나 안쓰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달랐어요. 남편이 말한 게 맞았죠. 그저 장남 내외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 게 형님네 부모님께서는 너무 창피하게 여겨서 친지 몇 분 모셔두고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그걸 자기 마음대로 미화해서 기억하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참 이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 서운했던 기억이 끝도 없이 떠오릅니다. 시어머니의 장남 차남 차별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식 얘기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아주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았죠.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저나 남편 둘 다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제사였습니다. 저희 친정집도 제사를 챙겨왔기에 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사는 데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동서, 내가 필요한 거 장바다가 뒀거든? 그거 먼저 보고 내가 빠뜨린 거 있으면 동서가 좀 더 봐줄래? 이상하게 꼭 이럴 때만 되면 가게가 바빠져서 말이야. 되는 대로 얼른 마감 치고서 우리도 늦지 않게 들어갈게. 미안. 부탁 좀 할게. 아주버님 내외는 당시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쪽갈비집이 망해서 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뒤 시작한 장사였죠.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제사 때는 장을 미리 봐서 두고 갔다는 형님한테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바쁜 와중에 장까지 봐서 두고 가셨다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웬걸? 장이라고 봐둔 게 고작 한과 몇 개, 술 한 병이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빠뜨린 거 있으면 저보고 좀 장을 봐달라고 한 거였죠. 정말 속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뭐야? 자기야, 내가 형한테 얘기할 테니까 우리도 딱 이 정도만 해. 지금 사람 두고서 장난하자는 거야? 아니면 뭐 텃세라도 부리겠다는 거야? 뭐야? 이걸 장이라고 봐둔 거라고? 아니, 형수 진짜 왜 이러는 거지? 아유, 됐어. 나 결혼하고 처음 올리는 제사잖아. 이런 거로 집안에 큰 소리 나게 하지 말자. 그냥 좋은 마음으로 제사 지내자.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때 얘기하자고. 설마 계속 이러시겠어? 다른 날도 아니고 제사 지내는 날인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당연히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말입니다. 저도 화가 났죠. 형님이라는 여자가 어떤 속내로 그렇게 행동한 것인지 눈 감고도 훤히 알 것 같은데 화가 안 날 리가 있겠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지내는 제사이니 좋게 넘어가자 싶어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런 양아치 짓거리를 2년째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2년 내내 말입니다. 그래봤자 1년에 2번 정도 있는 제사인데 그렇게까지 양아치처럼 구니 저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3년차에 접어들던 그 해에 제가 형님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남편과 상의를 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아니, 동서! 말 정말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동서 말대로 내가 뭐 일부러 돈 쓰기 아까워서 그랬다는 거야? 나는 우리 친정이 제사를 안 지내는 집이다 보니까 잘 몰랐어. 어머님도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성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러면 동서가 나한테 제대로 얘기를 하지 그랬어. 왜 계속 가만히 있다가 오늘 이러는 건데? 어?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착한 척하면서 사람 물먹이는 거 좋아하는구나? 어디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형님이 저보다 먼저 이 집에 시집 오신 게 10년이 넘어요. 그런데 형님 친정에서 제사를 안 지내서 어떤 재료를 사야 하는지 모르셨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미리 말을 하지 그랬냐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형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게 일 바빠서 신경 못 쓰니까 저보고 하라고 하셨죠? 제사 음식 마련하는데 든 돈 반절 나눠서 입금하겠다고요. 저는 뭐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저도 밖에 나가서 직장 다녀요. 저도 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가게 바쁘다고 거짓말하시면서 일부러 늦게 오신 거 제가 여태껏 모를 줄 아세요? 소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놀이공원 다녀왔는데 작은 엄마도 같이 가지 왜 안 갔냐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놀이공원에 다녀와? 이소원, 너 작은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왜 그런 거짓말을 해? 거짓말 아니잖아. 우리 놀이공원 갔다가 왔잖아, 오늘. 참 가지가지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상황이 저렇게 되는데도 아주버님이라는 인간은 멋쩍은 표정만 지으면서 멀뚱멀뚱 상황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솔직히 저 혼자서 잘못한 게 뭐 얼마나 되나요? 저는 형님이라는 여자가 잘못한 게 90이면 제가 10 잘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쌍욕을 먹어가면서 가정교육 못 받은 계집애라고 쓴소리를 들은 건 저 혼자였어요. 제가 제사 음식을 차리는 동안 밖에서 한참을 돌아다니다 들어온 시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저부터 나무랐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 어디서 네 손이 사람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뭐야, 뭔데 이 난리야, 어? 형님이라는 여자는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질질 짜고 아주버님은 똑같은 태도로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랑 남편이 씩씩거리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모든 정황을 듣고 나서도 저희를 나무랐어요. 아니, 어차피 조상님들한테 올리는 거를 누가 뭐 돈 조금 더 쓰면 그게 어떻다고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들려고 들어? 어? 작은애 너는 친정도 잘 사는 애가 뭘 그렇게 그거 몇 푼 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개차반을 만드냐, 어? 너희 친정에서는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니? 돈만 있으면 달아 이거야? 어디서 네 형 되는 사람한테 큰 소리야? 니들 둘 다 이러는 거 아니다, 어? 니들 형네가 힘들어하면 아이고 형님, 형 힘드시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좀 보태세요 하면서 돈을 더 내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 몇 푼 가지고 아주 집안 분위기 개박살내고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아,
아유, 니들 둘 다 나가라. 너희는 제사상에 절 올리지도 마라. 조상님들 식사하시다가 얹히실라. 뭐해? 나가! 엄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 형한테 돈을 주라고?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줄까?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들어온 부의금 그거 엄마가 죄다 형한테 다 챙겨줬던 거 내가 몰랐을까봐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나 대학 들어가서 내내 집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내가 과외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했었어. 거기다가 그렇게 번 돈 엄마가 그놈의 장남한테 좀 주라고 할 때마다 내가 멍청하게 줬어. 왜? 엄마가 매번 그랬으니까. 장남이 집안 대들보다 뭐다 엄마가 그런 소리 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뭐를 더 어떻게 할까? 이제는 하다 이 사람한테까지 그놈의 잘난 장남내외 챙기라고 하는 거야? 됐어. 엄마가 나가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형수,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죠? 소은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놀이공원에서 놀다 오시니까 피곤하셔서 이 사람 보고 음식 다 하라고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참, 대단들 하시네요. 여보, 가자. 저놈 저거 말하는 본세 봐봐 아주. 나가라 이놈아, 나가! 결국 전날 저희 부부는 내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가 장남내 부부 길을 꺾지 못해서 안달난 상태라면서 저희를 내쫓았거든요. 그 와중에 너희가 더 잘 살지 않냐. 그렇게 잘 사는데 니들 큰형네한테 굳이 돈을 받아야겠냐면서 돈 거리셨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결혼 전부터 저희 남편은 자기 형한테 돈을 갖다 바치다시피 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형한테 돈을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불쌍한 척을 하면서 제 남편한테 돈을 받아 그 돈을 당신이 그렇게나 아끼는 장남한테 갖다 바치는 형국이었죠. 저의 아주버님이자 남편의 형인 사람은 사업에 재능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 밑에서 일할 그릇이 아니라면서 곧 죽어도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피해는 다른 식구들이 입었죠. 누가 봐도 사업도 못하고 그저 사장님 소리가 듣고 싶어 사업하겠다고 덤비는 아주버님에게 시어머니는 무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간단했어요. 장남이 집안의 대들보이다. 그래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들 하니 시어머님의 자식 사랑이 유별나다고 치부하고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당신 큰아들을 위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까지 연락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도 집안이 한번 크게 뒤집혔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런 연락을 받게 해드릴 생각이 정말 없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됐어. 자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사돈이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도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리도 소영이한테 얘기를 한 거야. 시댁에 무슨 큰일이 있는 건지 해서. 그래, 이 사람아. 살다 보면 원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사돈이 오죽 마음이 조급하셨으면 우리한테까지 연락하셨겠어. 별일 아닌 거면 됐어. 그나저나 큰형 사업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괜히 설레발을... 정말 죄송합니다. 또 그놈의 장남 사랑이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죠. 몇 번째로 재오픈한 것인지도 모르겠는 아주버님네 사업장이 또 망해서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었어요. 그 빚을 막기 위해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오빠한테며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는 큰 돈을 좀 내달라고 한 것이었죠. 나중에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면 재산을 저희 부부한테 넘겨주겠다면서 말입니다. 아유, 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 건지. 그런 말을 들으면 저희 부모님이 옳다구나 하고 돈을 내줄 줄 아셨던 걸까요? 지금도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큰아들한테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도 뭐 괜찮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로 괜찮고 별거 아닌 일로 생각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놀라셨어. 소영이 시댁에 정말 큰일이 생긴 건가 해서.
어찌됐든 시댁에 문제가 생기면 소영이도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잖아. 냉정히 말해서 나는 당연히 내 동생인 소영이가 먼저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러실 테고. 예, 그렇죠.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그날 남편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의 친정 오빠한테 연신 죄송하다 고개를 숙이다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꿈에도 몰랐겠죠. 자기네들 때문에 제 남편이 연신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는 걸 말입니다. 그 일이 있던 바로 그날 저녁, 저는 당장에 형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날뛰는 남편을 말리느라 정말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오죽하면 저희 친정오빠가 달려왔었네요. 남편 덕에 명품 가방도 들고 다닌다. 고마워, 우리 남편. 형님이라는 여자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척하니 명품 가방을 둘러맨 자기 사진을 올려둔 뒤에 저딴 말을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 저희 남편은 당연히 눈이 돌죠. 사업이 망해가서 돈이 필요하다는 인간들이 명품이나 척척 싸질러대니 눈이 돌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남편은 자기를 말리는 저희 친정오빠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형님, 저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게 사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란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 싶고요. 저 정말로 소영이한테도 미안해 죽겠고요. 형님이랑 장인, 장모님 뵐 때마다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저희 집 식구들이요? 그 인간들 단 한 번도 제 생각 같은 거 안 해요. 제사 지낼 때도 소영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소영이한테 어떻게 안 미안할 수가 있겠냐고요. 형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소영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을지 아는데 저 같은 놈 만나서 저 때문에 같이 안 해도 되는 마음고생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이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바로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차피 형님이라는 여자랑은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건의 직접적 원인인 그 사람한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도 참 뻔뻔하더군요. 아니, 재수씨, 그것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재수씨가 저희 집사람한테 큰 소리 치는 거 보고도 어려서 그러겠거니 하고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건 아니죠. 아이고,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가정교육을 잘 못 받으신 건지.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건 제 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버님. 아주버님, 사업이 힘드시다면서 형님한테 명품 가방도 척척 사주셨나 봐요? 그럼 어머님한테 좀 여유 있다고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머님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셨을 텐데요.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4천만 원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재수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뉘앙스가 어째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선 넘고 있는 거 알고는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죠. 그러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야말로 선 넘고 계신 거는 알고 계세요? 오늘 아주버님이랑 형님, 어머님 때문에 저희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요. 어머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이며 저희 친정 오빠한테까지 연락하셔서 돈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주버님 사업 망하기 직전이라 돈 필요하다고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저는 재수씨랑 할 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돈 구해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노인네가 혼자 전전긍긍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서 저한테 전화로 이 난리를 피울 건 아니지 않아요? 얘기할 거면 저희 어머니한테 하세요. 내가 언제 내 입으로 사업 망했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 아주 뻔뻔하죠? 실제로 전화를 했을 때는 저 중간중간에 욕설도 있었습니다. 제가 차마 많은 분이 사연을 듣는 곳이라서 그 욕설까지는 다 적지 않았네요. 뻔뻔함이 극에 달하고 있던 아주버님 놈은 자기 멋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곧장 전화벨이 울렸죠. 시어머니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시어머니가 내지르는 고함 소리 때문에 귀에서 피가 흐르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머니,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요. 일단 제 말을 좀... 뭐를? 네가 뭐를 나를 또 가르치려고 들어? 너 뭐 그렇게 잘났는데, 어? 네 친정집에 돈 좀 있다 이거야? 너 뭐 그래서 네가 내 귀한 아들놈한테 전화해서 훈계질한 거야? 이거 아주 무서운 계집애네, 어? 그래, 내가 너희 부모랑 네 오빠한테 연락해서 돈 좀 있으면 달라고 했다. 어차피 그 집이야, 돈이야 계속 생겨나는 집인데 그거 몇 천 준다고 네 친정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왔냐?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좀 도와달라고 했어. 그걸 가지고 네 친정 식구들은 쪼르르 촉새마냥 너한테 다 일러바쳤냐? 아이고, 이래서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하는 거야.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어쩌면 네 친정 식구들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네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애가 모진가 했더니만은 아이고, 그 피가 어디 가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다짜고짜 전화를 하신 건 실례인 거죠. 정말로 아주버님 사업이 힘든 게 맞아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머니, 형님이 들고 있는 가방 하나만 갖다 팔아도 당장에 가게 망하는 거 한동안은 막을 수 있어요. 가게가 망해가서 힘든 게 아니라 형님이며 아주버님이며 명품으로 온갖 치장을 다 하려고 드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럼 뭐 명품은 너희 같은 사람들이나 들고 입어야 한다는 거니? 얘 아주 웃기는 애네. 너 정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네 시어미며 네 손윗 사람한테 다 따지고 들 거야? 아주 그냥 한마디를 안 줘, 한마디를.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쪽에서는 계속해서 어디 싹퉁머리 없이 손윗 사람한테 따지고 드냐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저 역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주버님네가 돈이 없는 건 흥청망청 돈을 써댔기 때문에 없는 거다. 그렇기에 우리는 도와주고 싶지 않다 하고 말입니다. 뭐 말이 안 통했죠. 그렇게 한번 크게 부딪히고 나서는 반년 가까이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러자고 했어요. 더 시댁과 엮였다가는 자기가 정말 무슨 사고를 치더라도 제대로 칠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모른 척, 가족이 아닌 척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호우주의보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져 내리던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모두를 시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동안이라면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무시하고 가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나 진중하였기에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저희 부부를 충격에 빠지게 했어요. 그날만큼 남편이 안쓰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니들이야, 소영이 이제 친정에 돈도 있고 너희 둘 다 안정적으로 벌잖니. 내가 남은 재산을 다 너희 큰형네한테 넘겨주려고 한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집안 대대보인 장남을 챙겨야지 누굴 챙기겠니? 내가 이 이야기 하려고 너희들 다 모이라고 한 거야.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 거며 나 죽고 나서 너희가 재산 두고 싸우는 꼴 하늘에서도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희 다 있는 데서 서류 작성하려고 내가 다 모이라고 했다. 아유, 어머니, 저희한테 이렇게 다 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서, 괜찮겠어? 동서 나중에 가서 나한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말고 할 말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어머니 말씀대로 나중 가서 싸우는 꼴 나지 말고. 그래, 너도 할 말 있으면 해. 네 안사람이랑 둘이 나서서 우리 두 사람 잡아먹으려 들지 말고. 참, 어디 무서워서 얼굴이나 제대로 보고 이야기하려나 내가 모르겠다. 재수씨, 이 사람 말대로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지난번처럼 소리 지르지 말고. 아이고, 얼마나 무섭던지 아주 꿈에서도 시달렸네. 뭘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있겠어. 소영이 너는 친정이라도 잘 살잖냐. 그러니까 너희는 재산 받는 거에 있어서 빠져라. 석훈이 너도 어차피 힘들 때 네 처가덕 보면 될 거 아니야. 네 처가 식구들이 너 좋아라 하잖아. 네 형수 친정도 힘든데 네 형네 부부가 비빌 데가 어디 있겠어?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처분해서 넘겨주면 네 형이랑 형수가 소원이 키우면서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잘 살 것 아냐. 참,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굳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했나 싶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게 같은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저리도 차별할까요? 맞아요. 시댁에서 주는 재산 굳이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런 재산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둘 다 돈 벌 만큼 벌고 아주버님 내외와 달리 저희는 착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자리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데 남편이 너무나 위축되어 보였다는 거예요. 뭐랄까요? 꼭 어린 꼬마아이가 잔뜩 풀주가 앉아있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가 그 잘난 주둥이로 나불거리는 한참 동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만 꾹 누르고 있었죠. 얼마나 있었을까요? 남편이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건지 남편은 첫말을 내뱉을 때 갈라진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이미 다 정해놓은 걸 뭐하러 우리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난 모르겠네. 그리고 이건 좀 웃기다. 언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봤었다고? 야 임마! 너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굴 거야? 하여간에 저 자식은 어릴 때부터 늘 저렇게 삐딱하게 굴었다니까는. 너 대체 뭐가 문제야? 엄마가 나쁜 얘기하자고 우리 불러 모으신 거야? 꼭 저 자식은 말을 해도 거지같이 한다니까. 형, 내가 삐딱하게 구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형처럼 시험을 못 봐도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소리를 한번 듣기를 했어. 아니면 뭐 집에서 이래저래 노는데도 내 아들 기죽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용돈을 척척 받기를 했어. 나는 이 필승 네가 인간고실 못하는 동안 너 대신해서 장남 노릇했어. 왜? 아닌 것 같아? 네가 툭하면 사업한다고 덤벼들면서 가져다 판 엄마 아빠 재산 그거 내가 다 메꿔가면서 살았어. 그런데도 엄마 아빠 둘 다 나한테 한 번에 고맙다는 소리를 안 했어. 오히려 나한테 왜 너는 큰형을 무시하냐 그런 소리만 해댔지. 아니야 엄마. 엄마가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나 더는 못 해먹겠다. 더 이상은 이딴 집구석에서 호구 노릇 못하겠어. 어머 서방님.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탱자탱자 놀고 먹기를 뭘 놀고 먹었다고 그래요? 다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죠. 그러게요.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매번 안 좋은가 몰라요. 그렇죠, 형수님?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형수는 우리 엄마한테 카드 받아서 명품이나 사대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엄마가 쓴 돈이겠거니 하면서 등신같이 그 카드값 내가 찍었었잖아요. 내가 진작 알았으면 형수가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며 신발 싸그리 잘라버렸을 텐데 말이에요. 형수도 똑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남편이란 인간이 저렇게 개차반이면 한 명은 좀 멀쩡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쩌면 그렇게 둘이 똑같이 굴어요? 퍽. 그때였습니다. 퍽 소리가 나더니만은 남편 얼굴에 뭔가가 날라왔어요. 그리고는 그 무언가가 땅으로 턱 하고 떨어지더니만 남편 코에서 코피가 주룩 흘러내렸죠. 아니, 명확히 말하자면 쭉쭉 흘러나왔습니다. 혈관이 터졌었거든요. 여보, 어떡해! 아주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아! 뭐? 너 다시 나불거려봐. 내가 놀아? 그래, 내가 좀 그러면 안 되냐? 그럼 네가 그렇게 네 돈이 아까웠으면 나한테 주지 말았어야지. 내가 그 돈 안 주면 너 패 죽인다고 했어? 내가 뭐를 했어? 결국은 네 손으로 네가 줘놓고서 왜 이제 와서 난리인 건데? 남편에게 딱딱한 나무쟁반을 집어던진 건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저는 남편 얼굴에서 퍼져나가는 피를 닦아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휙 나가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자기 형한테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여자 3명이 달라붙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경찰까지 오게 되었죠. 이놈 이거 잡아다가 쳐넣어요. 이 자식이 아주 그냥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는. 아이고, 내가 지금도 손발이 벌벌벌 떨려. 아휴, 얘, 물 좀 가져와라. 물 좀 가져와. 어머니 일단은 좀 앉으세요. 아유, 내가 정말 못 살아. 사람 하나 집에 잘못 들여서 이게 대체가 무슨 꼴이냐고. 아유.
얼굴이 피떡이 된 건 다름 아닌 내 남편인데 시어머니는 경찰들에게 자기 큰아들이 피해자라면서 제 남편을 잡아가라고 난리를 피웠어요. 오죽하면 경찰분들이 물어보더군요. 대체 무슨 사이냐고 말입니다. 이상했겠죠. 얼굴을 보면 시어머니나 제 남편이나 아주버님이나 분명 너무나 닮았는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만 감싸고 도니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감싸자 뭐라도 된 것 같았던 건지 아주버님은 더 날뛰었습니다. 저 자식 저거 아주 페류나예요, 페류나. 아니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재산 상속 문제로 모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 생각해서 큰형한테 재산 다 몰아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자식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나서 아주 난리를 피운 겁니다. 참나. 야, 엄마가 나한테 괜히 재산 몰아주겠다고 했던 줄 알아? 내가 이번에 기가 막히는 라인 하나 잡아서 좋은 사업권 하나 잡아서 엄마가 네가 한번 집안 일으켜봐라 하고 나한테 몰아준 거라고. 뭘 알고는 날뛰었어야지. 참, 그놈의 사업 지겹지도 않냐? 너 대체 무슨 사업을 했는데 네가 뭐를 했는데? 시끄러워 이놈아. 어디서 말이야. 아유 경찰 양반. 다 필요 없으니까는 이 자식 이거 우리 집에서 끌고 나가주세요. 아유 빨리. 결국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집에서 또다시 내쫓겼어요. 아니죠.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저희 발로 나왔습니다. 2번 다시 보지 말자는 말을 한 뒤에 말이에요. 시어머니 역시 너희한테 아쉬울 것 없다면서 뒤돌아 나가는 저희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천하의 못돼 먹은 놈들. 아주 못돼 먹었어. 나 너 같은 자식 없는 셈 칠 테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 나는 네 큰형네랑 살 거니까. 아유 못난 놈아.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면 상처가 터지는데도 엉엉 울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붙잡고 함께 울었어요.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말입니다. 남편과 함께 부둥켜 안고는 우리 둘이 잘 살면 된다, 잘 살아나가면 된다,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부부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어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더 제 남편을 챙겨주셨죠. 남편은 저희 친정 식구들과 함께하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우리 아들내미 집이 맞다니까요. 그러면 아저씨가 우리 아들내미 집에 호출인지 뭔지를 해줘요. 그럼 내가 애들한테 말을 할 테니까. 아유 정말 환장하겠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경비실 앞이 소란스러웠죠. 익숙한 고성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희를 알아보고는 반색을 하며 소리를 쳤죠. 아이고 야 얘들아. 아유 내 말이 맞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내미랑 며느리 여기 산다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 아유 너희 아파트는 뭐 이렇게 한 번 들어가기가 힘드니. 아유 내가 니들 연락처를 몰라서 여기 한참을 서 있었다. 아이 전화번호는 언제 바꾼 거야? 바꿀 거면 말이라도 좀 해주지. 아유 얼른 들어가자. 다리 아파 죽겠네. 우리 집에 왜 들어가요? 더 할 말 없으니까 여기 그만 서 있고 가요. 애초에 나한테 2번 다시 보지 말자고 했던 거는 엄마랑 형이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더 얘기할 게 있다고 여길 찾아와요? 가요! 아유 너 정말 이렇게 굴래? 그게 아니라 네 형이랑 형수가 날랐어. 없어졌다. 나도 모르게 집까지 싹 다 내놓고서는 야반도주했어. 당장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 뭐 갈 데가 있어야지. 얘들이 뭐가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려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너도 알잖니. 네 형이 힘들면 숨는 거. 그래서 당분간만 니들한테 신세 좀 지자. 응? 시어머니의 손에는 진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안 그래도 저걸 왜 들고 나오신 걸까 궁금했는데 그 내막을 듣고 나니 더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자기 엄마를 두고 야반도주를 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을 하던가 아니면 뭐 힘이 드는 상황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어떻게 집까지 몰래 내놓고서 전 재산을 들고 도망을 갈 수가 있는 건지 여러분은 장남 내외의 행동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불쌍해 보였던 날이었네요. 제 눈에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데 남편 눈에는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차갑게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하네. 엄마, 내가 그때 엄마한테 그 말 들었을 때 우리 인연은 끝난 거야. 나한테 서운하다고 할 자격 없는 거 알지? 엄마가 나한테 그날 그랬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형이 일 좀 잘 되려고 하는데 그거 도움 줄 생각은 못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형한테 덤벼든 놈이라고. 엄마 그런데 정말 그 모든 상황을 그렇게 본 거야? 정말로? 나 먼저 때린 것도 형이었고 나한테 쌍욕 내뱉으면서 주먹질한 것도 형이었어. 그런데 엄마 그날 경찰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 내가 형한테 덤벼들었고 내가 형 때렸고 참,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엄마 나한테 먼저 인연 끊자고 한 거 엄마였어. 인제 와서 나한테 가족 운운하면서 같이 지내자는 소리 하지 마.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네가 어떻게 네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나보고 어딜 가라고? 네 형이랑 형수한테 전 재산 다 넘겨주고서 나 지금 이 모양이 꼴났는데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가지고서 아주 생판 남보다도 못하게 대하네. 어? 얘 소영아, 네가 네 남편한테 말 좀 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 시어머니는 거의 오열하다시피 소리를 질러가며 울어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더군다나 제 어머니도 아니고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전에 시댁 식구들한테 당해온 걸 못 봤다면 저는 남편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나무랐을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다 봐온 이상 남편의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선택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었다가 화를 냈다가를 반복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참을 아파트 밖이 시끄러웠어요. 다른 이웃 주민이 경찰을 불렀던 건지 경찰차 조명빛이 보였다 사라지면서 동네가 조용해졌죠. 니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네 엄마고 네 시어머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 내가 이래서 너희가 아니라 큰애들한테 정을 더 줬던 거야. 적어도 큰애들은 이런 상황에서 나 god었을 거다.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도 나중에 니들 자식 낳아서 부모 대접이나 제대로 받을 것 같아? 너희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받을 거야. 그 뒤로 시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저희 부부에게 악담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시어머니가 강원도에 있는 이모님 댁에 가서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이모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셨죠. 그래도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시이모님은 굉장히 인자하고 좋은 분이세요. 어렸을 적에 시어머니가 장난만 챙길 때도 시이모님이 저희 남편을 살뜰하게 챙겨주셨다고 남편이 종종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이모님은 분명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을 저희 남편을 생각해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나야 뭐 어차피 네 이모부 세상 뜨고 나서 쭉 혼자서 지냈었잖아. 적적했는데 잘 됐지 뭐. 그러니까 너도 마음 졸이지 말고 네 안 사람이랑 둘이서 잘 살아. 알겠지? 아휴, 내가 하여간 그놈 그거 언제고 사고칠 줄 알았어. 천하의 몹쓸놈 같으니라고. 어쨌든 이모가 엄마 잘 모시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고마워요, 이모. 고마워요. 역시나 남편은 내내 마음을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이모님 댁에서 잘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장남 부부를 고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장남내 부부가 시어머니 재산을 들고 나른 걸로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고소하기 어려웠기에 남편한테 빌려갔던 돈을 갚지 않은 걸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몇 천만 원 가량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웬일로 차용증을 받아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했죠. 현재 저희는 고소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장남내 가족이 야반도주를 한 상황이어서 빠르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인간들 돈이 떨어지면 자기네가 먼저 아쉬워서 가족들한테 치근덕거리는 사람이기에 저희 부부나 경찰 측에서나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제가 다음 사연을 보내게 된다면 장남내 부부와의 고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